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50대 중년의 아재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 기타를 굉장히 좀 많이 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MT를 가거나 뭐 모임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이렇게 기타 반주, 코드를 가지고 춤으로써 뭐 같이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기타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거의 뭐 수업도 안 들어가고 기타 연습만 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뭐 복학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직장 생활, 결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15년 정도는 아예 기타를 손을 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0년쯤에 제가 이제 핑거스타일이라는 장르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제 쉽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채널을 만들어서 이 기타를 중년의 나이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7080은 조금 식상하다. 그렇다고 이제 핑거 스타일을 쳐보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까 해서 한번 채널을 열어봤고요. 오늘은 통상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떤 적어도 기타를 만질 것 같으면 기타가 이제 어떤 구조구나 이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초보분들이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찍어 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저는 컷 어웨이 바디를 쓰고 있어요. 컷 어웨이 바디입니다. 이게 왜 컷 어웨이 바디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핑거 스타일은 손이 뭐 여기나 또 이쪽 높은 플랫에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D바디 같은 경우는 높은 플랫에서 굉장히 좀 이제 운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지판에 이렇게 줄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을 운지라고 표현합니다. 표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인 연주는 컷 어웨이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디바디 기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타는 이제 마사키 키시베라고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주가의 곡들을 연습할 때는 마사키 키시베 전용으로 제가 디바디 어떤 그 기타를 또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타를 저는 쓰고 있고요. 제가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 부분을 헤드머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헤드머신은 얼마든지 뭐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좋아하는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어비가 몇 대 몇이다 뭐 그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헤드머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줄을 풀었다가 조였다 하는 그런 기능이지만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상현주, 영어로는 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 부분은 하현주, 영어로는 새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타 줄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2번 줄은 고음이 되고 3, 4번은 중음, 5, 6번은 저음이 됩니다. 이 6개의 기타 줄로 소리를 낸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나름 좀 지겹기는 해도 재미는 조금 느끼고 있고, 뭐 꾸준한 연습 말고는 답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쪽의 위아래의 길이를 한번 체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제 기타는 43mm입니다. 미리가 좀 중요하냐 이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조금 손이 크신 분들은 44mm짜리를 쓰시는 게 낫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코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41mm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이 작고 좀 통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3mm가 좀 제 손에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43mm짜리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3플랫, 5플랫, 7플랫, 9플랫, 12플랫. 이 도트라고 표현하는 이 점들은 기타를 이제 완전히 기초부터 다지신 분들은 이 도트만 보고 손가락을 짚는 것은 보지를 않습니다. 정말 고수들이고 기초부터 배우신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지판을 안 보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3플랫, 5플랫, 7플랫, 9플랫, 12플랫 뭐 그 이상의 플랫에서도 여기 지판에도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기타 샵에 좀 이렇게 다녀보면 항상 기타를 맡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 관리.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습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45에서 55%의 습도를 가장 쾌적한 습도라고 하는데 기타도 똑같습니다. 봄과 가을에 제일 컨디션이 좋고요. 여름과 겨울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여름에는 습을 먹기 때문에 기타 이 넥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마디로 오목해져요. 오목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넥 조정에다가 여기 쇠심이 하나 박혀 있거든요. 여기다 트러스트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기 오목해진 것을 이렇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정반대거든요. 겨울에는 이쪽이 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왼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조금 띄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기타 보관을 어떻게 하냐면, 기타는 반드시 하드 케이스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봄, 가을에는 딱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습도가 많으니까 습도를 제거할 수 있는 제습제를 넣어서 습도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어떤 수분, 뭐 간단한 물티슈나 어떤 이렇게 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물을 적셔서 오히려 습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타는 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같은 봄이 제일 기타, 나중에 가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기가 제일 기타 사운드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타가 이제 물론 비싼 기타가 좋은 기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탑 솔리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솔리드는 관리가 너무 힘들고요. 탑백도 조금 관리가 힘듭니다. 사실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탑 솔리드도. 그런데 무슨 뭐 전문 연주가가 뭐 되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탑 솔리드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기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중위 브랜드 정도 이상이면 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마틴 테일러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고가고 그런 뭐 몇백만 원짜리 기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쳐주기가 좀 힘듭니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짧은 의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